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북과 동해안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또 철수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1차 소환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한 걸로 보고 2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4일 밤 대통령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인사 4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대표 권한대 행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상견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은 국정안정협의체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가 수도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배후임을 인정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사고를 테러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날씨가 많이 추워 보입니다.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역에는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큼 찾아온 추위에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장갑, 목도리를 챙긴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의 온도는 영하 7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도 정도 떨어진 건데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또 강원 충천은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14도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건데요. 기상청은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두천과 연청 등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영상 7도 사이가 예상되는데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눈 소식도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5cm 안팎, 동해안에는 최대 1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온 만큼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고 빙판길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 대치 끝에 결국 실패했는데요.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것도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실을 향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어제 두 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8시간 대치 끝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어 이번에도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거부한 겁니다. 지난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 압수수색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계엄 당일 6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경호처가 비화폰을 지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도 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검토해 오늘 다시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조 청장이 찢어버렸다고 진술한 비상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찾기 위해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난항인 것은 압수수색뿐만이 아닙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그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등기는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건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은 겁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관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직접 찾아 전달하려다 실패했는데 우편 전달 역시 불발되면서 오늘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조보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오늘 2차 출석 요구를 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구속시켰습니다. 계엄군 지휘부가 줄줄이 구속되면서 군을 향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지호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박 총장이 심사 포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법원은 심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 사령관 임명 직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가담한 주요 지휘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8일까지 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됐고 일명 계엄군 3인방으로 통하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시사하는 느낌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정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하며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가 속도를 높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문상호, 노상원, 전현직 정보사령관 2명이 계엄 전에 미리 접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는 소식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에선 휴대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했던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이 햄버거 회동을 포착하는 데는 휴대전화가 결정적 단서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입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이곳에서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곧 있을 계엄을 준비하고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란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문 사령관과 함께 2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햄버거 가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통화 수발신 내역을 확인해 계엄 전 접촉한 이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포렌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한 뒤 2차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나오자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석방한 문 사령관을 공수처로 이첩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이른바 대통령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핵심 인물들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해당 인사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이 회동한 건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밤입니다. 참석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모두 4명입니다.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그런데 회동 직후 4명 중 3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아니냐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장관 측은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쓰고 있고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 같은 개인정보를 옮겨놓기 위해 백업용으로 구매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전혀 없고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가 회동 참석자는 아니지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7일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후 처음으로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법사위는 여야의 고성으로 뒤덮였는데요. 싸움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내란을 함께 공모했다는 발언으로 시작됐는데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훈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민주당의 오만이 저는 진짜로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계엄 해제했을 때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문제의 발언 뒤 소란이 이어졌고 사과를 요구하던 여당 의원들이 한때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걸 적용해서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법조인도 아닌 제가 법조인에게 이런 것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까? 소환 통지를 하였고 지금 그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와 관련 재판이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법사위 회의장은 여야 격돌의 주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 행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오늘 상견례에서는 전국 수습 방안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비대위 운영 방향을 논의합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 행겸 원내대표,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제와 외교부처 수장인 두 사람은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와 외교 분야의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과 자신을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핵 공개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를 벗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돕기로 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의 향후 수사 대응과 재판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우선 내란죄는 성립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 존재해야 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보인 윤 대통령 입장과 똑같습니다.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석 변호사는 상식선에서 봐도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소란 정도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이 났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고 기자들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열리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분리하고 따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세연 기자입니다. 탄핵안 가결 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고 수사의 칼끝이 목전까지 향해오자 변호인단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 그리고 탄핵 심판을 분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사부부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보 역할은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고 변호인 추가 보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조정해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일단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공수처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석 변호사는 법은 따르겠다면서도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조사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지금 3명의 재판관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대로라면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 소추는 기각됩니다. 만약 이 상태로 결론을 내린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는지 내부 검토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 체제로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며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중계가 됐지만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그제 윤 대통령에게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보냈습니다. 탄핵 심판 의결서 도착했다는 통지하면서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그 의례적인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결서 송달이 늦어지면 답변 제출 기한도 미뤄지는 만큼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정치권은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자리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자리를 올해 안에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조일호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리 때엔 임명 권한이 있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했을 때와 지금의 민주당은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당대표,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모두 권한대행이 사법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선 고성이 오가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새로운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물론 추천 절차부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이 시작됐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들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를 따지자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현재 후보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목심을 강조하고 재판관 구성을 방해하는 건 내란 동조라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란의 후속 지속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나아가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아도 재판관 추천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 몫으로 임명됐던 재판관 사례를 들어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민주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 11명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의원들이 특혜 눈이 떴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있었는지 전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구성됐습니다. 민주당 9명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소추단에는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단 활동 경험이 있는 박범계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이른바 반윤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의원입니다. 그의 인간됨과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잘 봐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은 시대정신이다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몫으로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박은정 의원도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습니다.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 담당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주도했고 국회에 들어와서는 특검법을 줄줄이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매 특거인
자의적 공정과 법치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단은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재판 전략 방향과 대리인단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어떤 수사기관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탄핵 재판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백길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함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공조수사본부도 출석 요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파면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누구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자세히 지켜봤던 윤 대통령이 결국엔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도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에 들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의 법률로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거부하라고, 야당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 건 양곡법과 국회 증감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무회의에 올라온 6개의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양곡관리법입니다. 초과 생산돼 소비되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법안입니다.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수입 보장이 목표지만 오히려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을 조절할 유인책이 없어질 것이라는 반대도 있습니다.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농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상당히 위기에 처해.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회 증언감정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업들의 국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이 게을렀던 관행을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기업들의 영업 비밀이 셀 수 있다는 지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협의체가 이루어져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들을 바꿔달란 요청을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은 없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은 시작도 하기 전에 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기랑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준비기일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미 이 대표의 유죄를 예단한 재판부가 이번 재판도 맞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에선 기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대표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해 더는 재판 지연이 없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지 않아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은 곧바로 중단됐고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이곳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배당받아 교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검찰과 변호인단은 새로 시작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별도의 재판부터 먼저 끝내야 합니다. 이 재판만으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는데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중소 웹소설 플랫폼이 계엄령을 소재로 공모전을 추진했다가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고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웹소설 플랫폼 모픽은 이틀 전인 지난 16일 기상계엄을 선포한다로 시작하는 공지를 통해 최근에 계엄령만큼 핫한 소재가 있나라는 문구와 함께 계엄령 공모전이란 이름으로 웹소설 투고를 받았는데요. 이 공모전 안내를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계엄 사태를 하나의 재밌거리로 치부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모픽 측은 공모전 일정을 취소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는데요. 또 공모전 소재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가 퍼지고 이와 함께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이들을 신고했다는 다수의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선결제를 한 걸로 알려진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뉴진스, 또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한 영화감독 봉준호, 김은숙 작가를 비롯한 다수 연예인들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리스트를 공유하고 미국 CIA가 운영하는 별도의 사이트에 신고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 연예인을 왜 CIA에 신고하는지 황당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복무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한 매체는 송민호 씨가 10월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귀국을 한 뒤에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시설에선 연차, 병가 등을 그 이유로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송민호 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고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송민호 씨는 작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시작했고 이달 2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외교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에 대해선 취임 전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지만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첫 공식 기자회견. 트럼프 당선인은 143조 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마이크 높이까지 손수 조정해줬습니다. 취임 전에 일본 이시바 총리와 면담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00 billion investment. He is a great negotiator.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회담 재개 가능성도 시사하듯 브로맨스를 재차 과시했습니다. North Korea, another man I get along with very well. I'm the only one that does. 정부는 탄핵 국면 속에
트럼프 2기 대비 TF를 출범시켰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안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미국발 불확실성 요인에도 실효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외교 필요성까지 대두된 가운데 협상에 능한 트럼프 당선인이 리더십 공백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총회에선 2005년부터 채택해온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하며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는 총괄사령관이 안방인 러시아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정부의 공식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보안국 관계자는 특수작전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졌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테러로 규정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온 지 3초가량이 지난 순간 섬광이 번쩍입니다. 러시아의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는 이고르 키릴로프 사령관과 보좌관이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로변에서 폭발 사고로 숨지는 장면입니다. 누군가 스쿠터에 부착해둔 폭발 장치를 원격으로 터뜨리면서 차량 여러 대와 건물 유리창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Проснулись с женой от громкого прям такого взрыва. Сначала подумали беспилотник. Но я в окно посмотрел, у меня дом тут находится, прям окна выходят. Но я ничего не увидел, только услышал. 키릴로프는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모스크바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러시아 군 관리 중 최고위급입니다. 영상을 제공한 우크라이나 보안국 소식통은 배후에 자신들이 있다며 키릴로프가 전쟁 범죄자이며 완전히 정당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폭발 사고 전날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키릴로프 중장을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독성물질이 들어간 포탄과 수류탄 등을 4,800회 이상 허용했다는 주장으로 미국과 영국도 이를 확인하고 키릴로프 중장을 개인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Произошедше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о как теракт, убийство, незаконный оборот оружия и боеприпасов.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생물학 무기를 연구했고 키릴로프가 서방의 금지 물질 범죄를 폭로하는 데 수년을 보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화려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둑해진 거리를 환히 밝힙니다. 유럽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곳저곳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다는데요.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렸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아이스 스케이트장도 마련돼 시민들은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포도주 한 잔으로 추위를 달래기도 합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소중한 이들과 함께 연말을 보낸다는 기대감은 도심의 따뜻한 기온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요? 인기가 실감이 나는 스타 동물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준준이라는 아기 곰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문이 열리고 새끼곰 한 마리가 달려나옵니다. 타이어를 열심히 물어뜯기도 하고 낙엽을 이불 삼아 드러눕기도 하는데요. 태어난 지 11개월 만에 인기 스타가 된 새끼곰 준준입니다. 준준이는 중국 상하이의 한 동물원에 살고 있는데요. 추위도 녹이는 귀여운 곰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준준이의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장난기 많은 준준이가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 이분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71살의 중국인 달리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출발 총성과 함께 한 남성이 레일을 뛰어갑니다. 100m를 13.97초에 돌파한 이 남성은 중국 시니어 단거리 달리기 선수인 진후이 씨입니다. 올해 나이가 무려 71살이라고 합니다. 진 선수는 100m를 13초대에 주파하고 다른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총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젊은이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을 세운 진 씨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얼마 전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조돼 판매됐던 이 짝퉁 텀블러 사건 기억하실까요? 그런데 텀블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짝퉁 수저 세트까지 등장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가격이 정가보다 싸다면 일단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문을 열자 상자 수백 개가 쌓여 있고 그 틈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동작 그만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레이저로 지금 뭐 하시는데요? 여기 스타벅스 왜 확인하세요, 여기서? 여기가 스타벅스 공장이에요? 중국에서 무늬가 없는 일반 텀블러를 수입하고 나서 스타벅스 상표를 레이저로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같은 상표의 수저 세트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제품들입니다. 벌크로 들어온 젓가락을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위에 뚜껑은요? 주문자들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포장을 마친 텀블러와 수저 세트는 인터넷 쇼핑몰의 중국 병행 수입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정가의 절반에 판매됐습니다. 중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실제 팔리는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를 받거나 구매하실 분도 계실 건데 네이버나 인터넷에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가짜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판매된 것만 13억 원 상당, 관공서 기념품이나 결혼식 돌잔치 답례품 등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타벅스 제품 위조 판매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12억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대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정부가 청약 시 빌라 소유자의 불이익을 줄여서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풀이되는데요.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 맞다면 오늘 아파트 청약대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예산 574조 8천억 원 중 431조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고 곧 부처별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1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업자 절반은 광업 및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임시 일용직 비중이 임금직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파주와 대관령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5.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든든하게 껴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눈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강한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쪽 지역의 눈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15cm, 전북 서해안에도 3에서 10cm의 눈이 쌓이겠고요.
동해안 지역도 늦은 오후부터 내일 사이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서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0.5도, 대전 영하 3.7도로 어제 아침보다 춥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도, 대전은 2도 선에 그치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에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토요일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린 뒤에는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